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며칠 계속 춥다가 따뜻하니까 이 따뜻한 날씨가 진짜 반갑기도 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산책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죠? 이렇게 보면은 어, 단풍 나뭇잎들이 예쁜 단풍으로 이렇게 지금은 좀 추워서 꽃들이 많이 없어진 시기이긴 하지만 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색감으로 또 나뭇잎들이 그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은 어떻게 이런 색감들을 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림에는 소질이 없지만 또 그림을 잘 그리시는 재주가 많으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이런 자연의 색감을 표현하면 어떤 색을 쓸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야근을 위해서 또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는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나 운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운명이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은 참 묘하기도 하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게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도 늦어지고 이랬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들을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뉴스를, 잠시만요, 뉴스를 진행해 주시고 또 라디오를 진행해 주시고 이러신 분들을 보면서 막 새벽에도 이렇게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떤 시간 뭐 분을 다투는 이런 업무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하루를 되게 일찍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하루를 달래주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디오 진행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노래를 선곡하고 또 시청자들이 보내준 그런 사연들을 읽어주고 이렇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또 얼마나 보람있는 일들인가,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노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의 위치에서 많이 어려움들이 때때로 많이 찾아오니까 힘들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도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내 방향대로 이게, 저는 계속 속도라고 말을 했는데 속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속도에는 방향과 속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래요.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이거를 속력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방향과 속력이라고 표현한 게 맞대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그런 방향과 속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많이 사랑하고, 그러면서 좀 힘들고 그럴수록 나를 많이 안아주고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많이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마음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주변에서도 그런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슬플수록 나를 좀 많이 위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 참 고생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 열심히 살아왔고 잘하고 있다.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평생 데리고 가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소중한 절친이 해주는 말은 내 안의 심장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심장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실질적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온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혈액순환도 잘 돼서 오히려 건강도 지키고 또 내가 가는 그런 방향들도 잘 설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어, 여러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서 좀 어떤 사람이 좀 더 빨리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출발선에서 빨리 출발을 해서 더 빨리 앞서서 달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달리기에서 늦을 수도 있는데 앞에 달린 사람이 끝까지 계속 앞자리에 선두주자로 갈 것인가 이렇게 보면 마라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치고 나갔다가 또 점점 체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천천히 계속 달려서 나중에 힘을 받아서 딱 강력하게 나가서 완주하게 되는 빠른 속도로 완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나를 늘 닦고 늘 노력을 하고 내 내실을 기하고 있다면 그 힘은 언제든지 모든 운과 시기를 만나서 발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그냥 좀 더 겉으로 보여지는 면이나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한다면 오히려 빨리 가더라도 점점 더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달렸다고 좌절하거나 남들과 비교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 미운 오리 새끼는 아닐까요? 못생겨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다 백조인데 백조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엄청 구박하잖아요. 너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근데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 각자가 백조이고 또 그런 백조의 우아한 그런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은 엄청 발밑에서는 그렇게 물결질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못한다고 구박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을 너무 책임감 없게 던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드백들을 주고 계신지 이렇게 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거울을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기준이 항상 자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내가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인가 내가 들어도 마음 상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본다면 내가 마음 상할 말은 상대방한테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들으면 마음 상할 말인데 상대는 들어도 괜찮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기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내가 아프고 슬프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상대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슬픔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왜 나는 행복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상대한테는 내가 거침없이 그렇게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던져도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매일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상대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진짜 모든 진리들은 아주 단순함에 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스럽게 말을 하고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랑받잖아요. 근데 진짜로 반대로 되게 말을 많이 해요. 되게 미운 말도 많이 하고 미운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막 침 뱉거나 코 풀거나 꽃 옆에도
꽃 속에도 막 쓰레기를 던지거나, 심지어 진짜 담배꽁초 길거리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일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몸이 불편하시고 남루한 차림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꽁초를 줍고 계셔서 저거를 주워서 피시려고 하나 이런 못난 마음에 지켜봤어요. 혹시나 그러신 거면 그런 거 너무 더러우니까 담배 한 갑은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이. 근데 제 생각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차가 오는 거리에서도 그렇게 주우시더니 가로질러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일부러 버린 담배 꽁초들을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차가 오는 그런 위험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일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꽁초를 줍고 다니시는데, 담배꽁초를 길에 많이 버리시는 장본인들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 버리고 또 버려져 있으니까 더 많이 막 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누군가가 그 지저분한 환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고, 쓰레기통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뭐 쓰레기 봉투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그냥 그거 조금만 몇 발자국 가서 버리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담배를 맛있게 필 때 처음에 행복한 마음이 든다면 버릴 때에도 처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지나가는 글에 사람들은 약간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 그런 거 읽어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자 봉지를 아무데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드실 때 맛있게 드셨죠? 마지막에도 그렇게 그런 기분으로 끝까지 유지해달라는 그런 느낌의 글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위트있고 재밌어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글들이 곳곳에 있으면 참 좋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재밌게 그렇게 유머스럽게 표현된 문구들이 곳곳에 있다면 웃음이 빵 터지면서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하지 마라는 그런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그냥 농담으로 딱 한번 생각을 해보게 그런 던지는 유머스러운 표현들이 없을까, 이런 더 많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너무 경직되게 막 혼내고 못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상대방도 무안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재미있는 농담을 던지면 상대방도 웃고 나도 웃을 수 있고, 상대방도 너무 내가 인격적으로 비난받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상처받지 않으면서 좀 그 인간 관계에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어떤 회사 내에서 조직적인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이 되고, 어떤 그런 농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선배를 진짜 어떤 무서운 위계 질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정말로 마음으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마음을 얻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식적이고 비난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진심으로 대하고 그런 마음이 처음과 끝이 같아서 쭉 일관성 있게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뢰가 없는 관계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깨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사랑을 주고 진심을 다했는데 이 부분에서 늘 거짓말을 하고 그런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믿고 가야 되는가. 양치기 소년처럼 매일매일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보통 때도 저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로 맞설 수 있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 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뭘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러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이런 거는 사기성이 짙은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는 한번 깨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수록 계속 더 신뢰는 누적이 되어 가야 되지. 이게 깨져버리면 이 신뢰를, 첫 번째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그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내가 몇 배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깨진 관계에서는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마음을 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안 좋은 기억만을 줬다면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나를 계속 봐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관계들 속에서 관계들을 많이 맺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정직함, 신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말고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고 나도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막 다 뺏어가 버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해서 상대방한테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입게 하고 이러면 지치겠죠. 재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타격을 입는다면 이거는 현실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람이 계속 손해만 보고 싶진 않잖아요. 인간관계를 모든 부분으로 손익 이렇게 손해와 이익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계속 정서적으로도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려서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굴어 재정적인 면에서도 맨날 막 비싼 거를 사달라 이렇게 철없이 맨날 굴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재정적인 손실을 입혀. 그것도 솔직한 부분이 진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모면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진짜 에너지 뱀파이어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정서적인 부분으로도 다 가져가고 재정적인 손실도 다 입히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어떤 상대방한테 그런 부분들을 받았다면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를 내가 받는 입장이라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말에 대해서도 내가 들어도 기분 상하지 않을 말인가? 그렇다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상대방한테 나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그렇다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나한테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상대방한테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없는 부분인가 이게 표준이 되면 별로 살아가는데 걸릴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욕심에 걸리지 말아라. 욕심에 걸려서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기를 당하는 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딱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큰 부분을 나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적으로 다가온다면 뭔가 반드시 뒤에 내가 잃게 되는 뭔가가 있다. 이 부분만 딱 정신에 집중하고 각성하고 있다면 사기는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그렇게 번 돈이 아니면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쉽게 번 돈은 다 빠져나가고, 버는데 고생을 안 했으면 그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의미도 없고, 또 다른 사람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이, 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인생과 맞바꾼 거예요. 그 사람의 뭐 하루 종일 시간과 노력이 들어있고, 또 숙직하고 당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또 그 다음날까지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서 그 사람이 급여를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중한 돈을 거짓말로써 빼가고 사기치고 가져가고 이러면 정말 못되고 나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돈이 중요하다면 나무 돈도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나무 돈은 10원도 갖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돈을 진짜 돌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돈은 돌과 마찬가지다. 왜냐면 유혹적인 돈으로 있겠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돌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욕심 때문에 내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각 나라도 화폐 가치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태어나면, 나라에서 태어난 그 자체는 죄가 없지만 그 나라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못 먹고 굶고 많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비하면 나는 밥도 먹고 맛있는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나 차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여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런 것만으로도 축복받았고 행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들로 내가 지금 행복한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디 크게 아프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밥 먹고 웃을 수 있다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날도 누군가는 죽고 사고나고 다치고 이럴 수가 있고, 또 선천적인 병이나, 그리고 이미 이제 어떤 노후로 인해서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돌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찾아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이렇게 행복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는 뭔가를 배움에 있어서 그냥 내가 좀 잘 보이고 싶거나 그래도 그런 의도로 배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교회 오빠가 기타나 다른 악기 연주를 멋지게 해서 좀 여자친구들한테 저 오빠 멋지다, 악기 연주 잘한다,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으니까 더 연습을 해서 그 연주를 정말 잘하게 됐고, 그 연주를 잘함으로써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지게 됐어. 그러면 또 더 좋은 그런 시너지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자기 개발하고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꼭 거창하고 멋지지 않아도 된다. 나 좀 멋지게 보이고 싶은데 멋지게 보이고 싶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이런 내가 재능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아이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자주 물어주고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우는 것. 그래서 진짜 창의력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을 해서 창의력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그 모형의 어떤 부분들이 진짜 그런 재화의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을 계속 개발해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막 말 안 듣고 되게 말썽쟁이처럼 굴고 그러면 오히려 호기심 많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비상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뛰어난 어떤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좀 한 대 꽁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좀 한 3초 정도는 숨을 쉬면서 이렇게 호흡의 시간들을 뒤로 이렇게 두시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아이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엄마 아빠가 가진 이런 행복한 에너지들을 아이들한테 100%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나라가 건강하고 이런 국가 경제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가정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또 여유가 있어야 또 행복해지고 또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좀 문화시설도 문화 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가보게 되고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일상과 연결된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남으로써 나의 정서적인 환기를 시키고 또 여행을 가는 동안에 너무 설레이고 또 갔다 와서도 그런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또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는 계속 만나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계속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삶의 질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나도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만 바라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늘 수시로 체크하면서 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그냥 보통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진짜 배우자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정서적인 안정이 돼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많이 돼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이럴 때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힘든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삐뚤어진 그런 세계관을 가진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어떤 면도 다 부정적으로 보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욕을 실컷 들어주고 나면 또 가서 그 사람과 막 웃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들어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너무 계속 좋은 상황마저도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다면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누구 욕을 맨날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욕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나한테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인가? 또 상대방한테도 그런가? 이렇게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누구 막 욕하고 이런 시간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물론 진짜 속상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상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막 만남 자체가 오로지 욕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임이다 이러면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좀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좋은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전한 자극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건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 이렇게 쭉 같이 가기에 좀 좋은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로 만난다면 쭉 몇십 년을 같이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하고 좀 잘 맞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뭘 좋아하나, 뭘 불편해하나 이런 걸 먼저 알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도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싸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퉜을 때도 존중과 배려라는 걸 잊지 않고 이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싸우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고 또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해하고 또 바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관계들로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불편해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안 고쳐져요. 내가 너무 불편해하는 부분도 바뀌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계속 살아왔던 이 한 생에 형성된 성격이나 기질만은 아니고 몇 억겁의 생을 살면서 구축이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바뀌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결혼하는 그런 기간, 연애하는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연은 그런 기간이 길지 않아도 이렇게 딱딱딱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정말 연애하듯이 그렇게 또 만나서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연은 어렵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뭐 어떤 인연 선연이었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어변이었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인연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이런 인연들을 마무리를 잘하고 내 마음도 다치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잘 돌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연은 모르는 거다. 그리고 생각지 않게 또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늘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참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높은 진동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마음의 자세도 이렇게 높은 진동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항목으로 적어서 늘 보고 들여다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보이는 곳에 집에 이렇게 놓고 매일매일 보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뭘 이루고 싶은지를 적어서 늘 눈에 띄는 곳에 내 뇌의 지도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늘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단 한 명뿐이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 저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희소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시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너무나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답하고 감사해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재능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세상과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도 사랑스럽게 말하고 여러분의 재능들을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큰 웃음과 사랑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래 듣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 너무 잘 부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감동과 만났을 때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말 그 심장이 아려오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 그 사람만이 가진 음색이 진짜 심장을 그렇게 저격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너무 지저분한 환경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 각자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멋진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선생님들은 진짜 가르침을 주잖아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또 여러 그런 예술적인 부분으로는 이런 예술적인 나의 그런 재능으로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꼭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계셔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해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덕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해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처럼 되고 싶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여러분의 그런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 전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셨으면 좋겠고 또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서적인 풍요 또 진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모두 깃드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랄게요. 고마워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안녕.